자, 세무사랑 프로의 주요 기능 중에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을 해서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어떤 코드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코드를 모르실 때에는 F2번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코드라든가 거래처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을 때 우편 번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찾을 때 F2번 코드 기능이 키가 공통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9번 인쇄 기능입니다. 인쇄 기능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제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12월 달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이 내용들에서 상단에 보시면 F9번 프린트 모양이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죠.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통으로 인쇄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인쇄 기능이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인쇄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상단 부분에 있는 기능부터 보시면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PDF 파일로 또는 엑셀이나 이런 쪽으로 저장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PDF 저장, 엑셀 저장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출력해서 팩스를 보낸다든가 하게 되면 상대방들이 우리 회사의 팩스 성능과 상대방 회사의 팩스 성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문서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PDF로 저장을 해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그러한 문제들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PDF나 엑셀 저장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엑셀 저장 기능이 우리 인쇄 기능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와 관련해서는 인쇄 범위 매수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쇄 버튼 바로 위에 보시면 모아찍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출력하고자 하는 서류가 많을 때에는 한 페이지에 2장씩 이렇게 모아서 출력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 인쇄가 있습니다. 자, 결제란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우리 세무신고 관련되는 서류를 세무사님한테 결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제란 인쇄 버튼을 통해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실장, 세무사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문서 위에 보면 결제에서 담당자, 실장, 세무사에서 결제란이 이렇게 실행되도록 됩니다. 그러면 출력해서 결제받을 때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제란이 필요하다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설정입니다. 자, 출력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용지 방향 뭐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실 부분은 출력일 인쇄입니다. 자, 지금 출력일 인쇄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력일을 인쇄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인쇄한다라고 표시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하단 부분에 보면 출력일이 나옵니다. 시간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무신고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출력일을 인쇄 안 되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 관리 목적일 때는 출력일이 필요하겠지만 세무신고와 관련될 때는 출력일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무신고 시에 제출되는 서류가 세무신고 기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다음에 출력된 문서가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일은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관련해서 뭐 필요하다면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환경 설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되는 문서가 PDF, 엑셀, 그 다음에 출력
일자를 인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 매입 매출 전표를 실행시킨 다음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를 이렇게 실행을 시켰는데, 자, 이 실행을 시킨 매입 매출 전표는 2019년도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그죠? 상단에 보시면 5000번 세무사랑 기본 6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9년도를 실행을 시켰는데, 만약에 2018년도 매입 매출 전표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려면 기본적으로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회계 연도를 5기로 2018년도로 바꾼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실행해서 내용들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8년도로 변경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와 19년도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간단하게 해결을 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세무사랑 기본에 5기로 되어 있는 이 회계 연도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기수 변경을 합니다. 자, 6기로 변경해서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오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전기차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전기차기. 자, 전기차기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기를 클릭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5000번 주식회사 세무사랑 기본에서 5기 2018년도로 나오죠. 그래서 화면을 잠깐 내리면 상단 부분에 있는 2019년도 팝업창과 2018년도 팝업창을 동시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을 하게 되면 작년도에 입력되어 있는 전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전기 차기 기능은 모든 메뉴에 전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넘어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직전 3개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전기를 누르게 되면 2017년도로 넘어갑니다. 17년도로 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7년도에 등록된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차기는 뭐냐?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전기 차기는 회사의 기수를 변경하지 않고 직전 또는 다음 연도의 3개 연도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오른쪽에 세로로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변경 기수 회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전체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변경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까지 변경해서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를 변경 메뉴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수는 실행되어 있는 회사의 회사 기수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현재 실행된 서버 내에서 등록된 회사 메뉴를 변경하는 겁니다. 즉 서버 1번의 서버에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회사 범위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개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회사를 변경하는 부분이고,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는 서버 1번과 서버 2번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서버 1번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서버 2번에 있는 회사를 작업하고자 한다면 변경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과 회사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변경을 통해서 작업하고자 하는 회사를 일반적으로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변경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 변경이라고 해서 서버 아이디 암호 넣고 회사 코드 나오죠. 자, 서버 관련되는 부분 클릭하게 되면 서버 1번만 나옵니다. 우리 지금 그 강의를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서버 하나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1번만 나옵니다. 만약에 서버를 2개, 3개 등록했다면 서버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사 변경이라고 해서 서버 1번에 등록되어 있는 5000번부터 6000번까지 있는 회사를 그냥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수 관련되는 부분은 기수를 클릭하게 되면 회사 기수를 변경하실 수 있죠. 자, 기수를 클릭해서 기수를 클릭하게 되면 회계 연도가 자동으로 연도가 바뀌게 됩니다. 연도가 바뀌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작업 연도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부가가치세 연도도 회계 기간과 자동으로 바뀌고요. 원천세 연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는 부가가치세 작업 연도와 거의 일치시키는 게 일반적이고요. 원천세는 별도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수 변경은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경 기수 회사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세로줄에 있었습니다. 세로줄에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우리 메인 화면에 상단에 보시면 회사 코드 5000번과 주식회사 세무사랑 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연도가 나와 있죠. 자,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회사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계 연도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기수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로 넘어가서 바로 실행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공통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